신다고 하죠. 앨런 의장이 왔었고 그분들 되게 잘하셨습니다. 되게 잘하셔가지고 여러모로 좀 위험을 잘 넘어왔죠. 브렉시트 같은 경우에 되게 큰 위기였습니다. 사실은 그 브렉시트 때 그 충격은 얼추 서프라임 모기지 때 없어졌던 그 주가 하락만큼 전체 금액만큼 나타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위기 없이 잘 넘어왔고 서프라임 모기지를 넘어선 이후에 그 뒤처리를 되게 좀 잘 해오셨죠. 그래갖고 지금까지 세계 경제가 또 미국 경제가 그런 대로 잘 넘어왔습니다. 저희 전쟁 없이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되게 큰 성과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에 있는 연준 자산이 되게 많았죠. 저 요글 말고 요 전글이 좀 더 좀 좋을 수 있는데 요것도 뭐 나쁘지 않네요. 제가 써놓고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보시면은 연방준비제도에서 그러니까 미국 중앙은행에서 자산을 이제 갖고 있는 자산 규모입니다. 지금 보시면 파란색 밑에 있는 거는 국채고요. 그 위에 있는 거는 MBS라고 써 있습니다. MBS는 뭐죠? 주택담보대출입니다. 그러니까 2009년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이제 대규모로 이제 구입을 해준 거죠. 구입해줬다. 이건 뭐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주택담보대출을 구입해왔다는 얘기는 사실상 중앙은행이 대출하는 대출 회사한테 자금을 지원했다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채를 사줬다는 건 뭐죠? 예, 국가의 돈을 꿔준 겁니다. 뭐 한두 단계 건너오긴 했죠. 뭐 은행들이 갖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아니면 이제 프레디맥이나 지니맥처럼 국가에서 우리 같으면 HUG죠. 주택보증공사 아니면 주택 뭐 LH 이런 데서 보증 섰던 각종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갖다가 미국 중앙은행에 인수를 해준 겁니다. 사실상 이제 돈을 찍어서 집사라고 돈 빌려준 꼴이죠. 그리고 돈을 찍어서 미국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돈을 지원을 해준 겁니다. 그만큼 이제 미국 경제가 그 당시에 되게 위험했고 유동성이라고 불리는 현금을 좀 주입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2007년 아까 요 전 강의에서 말씀드렸었는데 미국의 이제 부동산 가격 피크는 2006년 한 2분기 정도에 발생을 합니다. 2분기하고 3분기 사이에 피크가 발생하는데요. 그 후에 이제 국채를 매입했는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 그래서 2009년쯤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국채 매입 프로그램이 돌아가기 시작하고 그냥 국채를 사가지고 주가를 지원하고 이제 시중은행을 지원하는 걸 부족해서 그 은행들이 갖고 있던 주택담보대출도 이제 중앙은행이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쭉 늘어왔었는데 이게 무한히 늘릴 수는 없죠. 되게 걱정했던 게 이제 그거 아니겠습니까?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갖고 풀면은 인플레도 가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가끔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인플레로 갈 수 있을까? 하이퍼 인플레로 간다는데 인플레로 가긴 가겠죠. 돈을 많이 찍어내면 당연히 인플레로 가는데 하이퍼 인플레는 좀 다른 이야기거든요. 하이퍼 인플레는 돈이 들어오자마자 무한히 빨리 돌아야 됩니다. 근데 실무에서 보면은 물건을 살 때마다 10%씩 세금을 떼어나갑니다. 뭐죠? 부가가치세입니다. 하이퍼 인플레가 만약 온다 하면은 내가 그 공무원이죠. 개똥이랑 공무원인데 공무원이 월급을 100만 원 받자마자 그걸 바로 100만 원을 전부 다 사과를 사는 놈이 그걸 가지고 와서 다시 또 기름을 다 사고 기름 판 놈이 그 돈 가지고 가서 옆에 있는 뭐 차를 산다던가 이런 식으로 갖고 돈이 대단히 빠른 속도로 하루에 한 뭐 1000번 만번 돌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한국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미국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하면은 부가가치세만 갖고도 그 돈이 금방 사라져 버릴 겁니다. 즉 돈이 그렇게 빨리 돌 수가 없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현대의 선진국에선 그렇습니다. 근데 조세제도가 무너진 곳에서는 이렇게 가능합니다. 왜냐면 돈이 빨리 돌아도 그 속도 또는 양을 줄일 만한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나라 한 두 군데 정도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이제 독일이었죠. 2차 세계대전 직후에 독일인데 전쟁 끝나고 나서 온통 개판된 나라죠. 그러니까 뭐 세금 제도가 제대로 돌아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어디죠? 그 유명한 짐바브웨입니다. 짐바브웨가 어떤 나라죠? 예, 소년병한테 한 열댓 살 애들한테 총 줘가지고 싸움 내보낸 나라죠. 뭐 그런 나라에서 무슨 세금을 제대로 걷고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세금 제도가 제대로 살아있으면은 하이퍼 인플레까지는 가기 좀 어렵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뭐 그냥 인플레라면 어느 정도 인플레라면 가능하겠죠. 근데 저희가 지금 겪은 문화 세상, 그러니까 일본이나 미국의 이제 양적 완화를 바라보게 되면은
돈을 풀어도 사실 좀 물가가 안 올라갑니다. 거시경제 기본 원칙은 돈 풀면 물가 올라간다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무너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시경제 하신 분들이 좀 약간 좀 난감해 하시죠. 야, 이게 뭐지? 왜 안 올라가지? 하여튼 뭐죠. 그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중앙은행이 지금 많은 자산을 이제 사갖고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팔아가지고 시장에 이제 매각한다고 하죠. 내가 갖고 있던 국채와 내가 갖고 있던 주택담보대출 그 채권을 이제 팔아서 자연적으로 정상으로 돌리겠다고 하는 게 이제 자산 축소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자산 축소를 한다 하는데 자산 축소 방식은 그냥 직접 가서 파는 게 아니고 담보대출이죠. 주택담보대출이고 하나는 이제 국채니까 국채는 뭐 1, 2, 3년 또는 30년, 20년, 10년짜리 다 만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만기가 돼갖고 돌아오는 것들을 그 금액만큼 지금까지 계속 사가지고 양은 일정하게 유지했는데 그 일정하게 유지하지 않고 위에 보면 이제 연준 보유국채 만기 도래 시 상환 규모 전망 써 있는데 이 그래프 보고 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만기가 된 것들을 이제 구입하지 않음으로써 자산이 자연적으로 축소될 수 있게 이제 돌리겠다는 거죠. 요 그림이 좀 괜찮은데요. NH증권, 옛날 우리투자증권이죠. 거기가 좀 자료를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보시게 되면 양쪽 다 어느 정도 만기가 좀 조만간에 도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 거 말고 오른쪽 걸 보시면은 MBS 조기 상환 반영했을 때 연도별 만기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17, 19, 21, 뭐 23년 돼가지고 만기가 이제 급속하게 도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좀 조기 상환 분화가 해서 그래서 국채가 연준의 그 자산이 이제 좀 빠르게 줄어들 수 있겠죠. 근데 아까 US PMI 그러니까 구매관리 지수 보셨지만 시장에서 뭐 안정성이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되게 미국이 안 좋다면은 이렇게 자산 축소해가지고 시장에 돌아다니는 돈을 갖다 흡수하는 게 좀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걸 감내할 수 있을 정도 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허리케인 카트리나 좀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아니죠. 이거 많이 지나갔는데 미국이 이제 이 허리케인이 지나고 나면은 오히려 경제가 좀 좋아집니다. 특이하죠. 걔네는 뭐 땅이 넓고 사람 잘 살기 때문에 그 보험을 많이 들어둡니다. 그 보험금이 대규모로 이제 집행이 되죠. 이번에도 차가 많이 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에 어떤 분이 올리신 거 보니까 텍사스 C라고 올렸더라고요. 텍사스 해, 텍사스 바다. 이거 텍사스 평원이지 않겠습니까? 텍사스 주가 되게 넓은데 그 평원이 전부 다 물에 잠겨가지고 바다처럼 된 거죠. 물에 잠긴 이제 차가 배가 됐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손실 처리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보험금 받아가지고 워렌 버핏이 싫어하겠죠. 이제 보험금 받아가지고 다시 사야 되겠죠.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되게 가슴이 뛰었는데 현대차 주주 아니겠습니까? 태풍이 와서 거기 그 남부 주들을 싹 쓸어가면서 차들이 많이 침수가 되고 그래서 현대차가 재고를 떨겠구나 이런 얘기가 돌았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아싸 그게 맞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꽤 많이 쓸렸다고 들었습니다. 보험금 받아갖고 산다는 얘기죠. 우리 이제 그 얘기 들었을 겁니다. 그 변태 아저씨 한 명 있죠. 유명한 변태, 세계 최고의 변태 누구겠습니까? 워렌 버핏입니다. 그 아저씨는 언제 오르가즘을 느끼죠? 그 아저씨 오르가즘 느끼는 거는 태풍이 잘 지나갔을 때랍니다. 태풍이 캘리포니아가 아니죠. 그 플로리다를 제대로 치고 지나가거나 이번처럼 뭐 멕시코만 치고 올라오면은 보험료가 어마어마하게 집행이 됩니다. 그럼 누가 돈을 내죠? 그 돈은 워렌 버핏 주머니에서 많이 나갑니다. 왜냐하면 워렌 버핏이 재보험사거든요. 보험사들이 다시 보험을 드는 2차 보험사입니다. 그걸 재보험이라고 드는데 보험사들이 이제 그 차 몇만 대, 뭐 집 몇만 채 쓸려 나가고 나면 그 보험금을 줄 때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재보험사에 보험을 들어가지고 그 돌려받게 되는데요. 일부 지원을 받는데 그거를 워렌 버핏의 회사가 물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은 그 태풍이 미국으로 들어올 때 오르가즘을 느낀다고 합니다. 막 짜릿짜릿한 느낌을 느낀대요. 그래서 잘 피해가면은 또 우리 이번에 돈 벌었다 이러시고 동네 한번 쓸고 지나가면 아이씨 돈 잃었구나 이런다고 하는데 이 카트리나나 뭐 이렇게 태풍에 대해 한번 쓸고 지나가면 미국 경제 성장률이 사실은 좀 올라갑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쨌든 이제 돈이 풀리고 뭐 차를 다시 사고 집을 다시 짓고 하니까 그만큼